모든 관심이 지금 평창에 쏠려 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평창에 가 있는데, 그 평창에 이목이 가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짜 이 올림픽이라는 축전을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많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국내 언론이나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평창 올림픽이 아니고 평창 사실은 하나의 정상회담, 정치올림픽 이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각도 아닙니다. 그 부분도 아주 큰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특히 미국발 여러 외신들은 도대체 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의 한미관계라든가 미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과 북한의 김영남 사이에 공식적인 공개적인 인사도 악수도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유도 사실 단순한 그 행동의 악수뿐만 아니라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북한이 생각하는 사이에 어떤 올림픽 이후의 생각에 접점이 있을까 아니면은 불가능할까, 이것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 한 장으로 앞을 내다보자. 그림이라는 건 악수를 하거나 같이 미소를 짓거나 말을 건네는 그림 한 장으로 향후 올림픽 이후의 관계를 예상해보자는 것, 점쳐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미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간의 공식적인 어떤 공개적인 악수도 대화도 없을 만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CNN 방송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근거로 이렇게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문 대통령 김여정은 오늘 10일 청와대 오찬에서 김여정이 문 대통령에게 8.15 남북 간이 만날 것을, 즉 문 대통령의 방북을 제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혹은 낌새들을, 추측을 혹은 분석을 내놓자 청와대는 너무 나간 얘기다 라고 일축했는데, 저는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5일? 웃기지 마. 우린 그보다 훨씬 전에 생각하고 있어. 6월 15일로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너무 나간 얘기다라고 얘기한 건 그 얘기 안 해도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괜히 쓸데없이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그런 방송 내가지고 딴 데로 관심 쏟도록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자극하지 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은손으로 촛불을 후후 불듯이 촛불 꺼지지 않도록 애쓰듯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의미로 지금 너무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황급하게 CNN이 방송하자마자 바로 황급하게 너무 나갔다라는 얘기 자체가 뭔가 거짓말하고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움찔해하는 행동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여정이 오기 전에 사실 김여정 온다는 것은 1월 초부터 나온 얘기도 아니고 거의 1월 말에도 나오지 않다가 여러 가지 남북한 간의 분위기가 누가 오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누가 오니까 하니까 김영남이 우리가 채룡에만 와도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데 김영남이 온다니까 실제로의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을 넘어서서 어쨌든 김영남은 북한의 행정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데 사실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 것도 쇼 아니겠습니까? 이미 올 것을 남북한 간에 다 물밑으로 합의해놓고 김여정도 뚱딴지같이 온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사전에 상당 부분 합의가 돼 있는데 분위기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내세우는, 무대에 올리는 인물을 조금 바꾸고 격을 조금 바꿔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는 계속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안이 와서 받아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안을 와서 받아주고, 그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빤하게 보이는 하나의 익스큐즈 내지는 정말 너무 좀 영어로 말해서 transparent lie, 속이 빤하게 들여다보는 얄팍한 변명 내지는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언론에서 계속 김여정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 것인가, 분명히 김정은의 친서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많이 떠들고 기사화도 하고 추측도 하는데, 그 추측할 게 뭐 있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어요. 친서 내용이 이미 세상에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뭡니까? 김정은 전용기 PRK 6.15 편을 타고 김여정, 김영남을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친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PRK? DPRK입니까? DPRK. 북한이란 뜻이에요. 북한. 그리고 그게 김정은 전용기인데 6.15입니다. 6월 15일입니다. 왜 우리는 많은 언론들이 8.15 좀 할까요? 8.15 안 합니다. 6.15에 합니다. 6.15. 6.15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북한과 남쪽이 지금 물밑 외교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 전용기 한편으로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15 때 북한이 우리한테 8.15에 만나자 해가 북한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뚜렷하죠? 김정은이 6.15를 해야 6.15 정신의 근거해서 이것도 보태라, 이것도 열어라, 저것도 협력해라. 수조 원의 돈이 듭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스를 하려면은.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오이사 조치, 경제적 협력, 금강산 관광사업 여는 것, 한반도 남북한끼리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을 논하고. 6.15예요. 6.15. CNN이 8월 15일 전후로 해서 한다라는 얘기했을 때 청와대가 너무 나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그것도 모르냐 하고 콧방귀를 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8월 15일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계획하는 것, 김정은과 같이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4월달 한미 군사훈련 어렵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김정은이 전대 반대한다. 이미 미국도 보지 않냐. 김정은이 올림픽 전후로 해서 이미 올림픽 전에부터 올림픽 하기 전까지, 그리고 올림픽 시작 기간에도 계속 이 끝나고 난 뒤에 한미 군사 공동훈련 하면은 남북한 간의 대화는 더 이상 없다. 훨씬 더 이 올림픽 전보다도 더, 올림픽 이전보다도 더한 그런 냉각 무드로 갈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올림픽 끝나고 한미 군사 공동훈련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달로 미룬 이유가 뭐겠습니까? 농사철입니다. 농사가 시작됩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논밭에 전차가 굴러가서 농사 못 짓게 한다. 들고 일어나면 이 정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북쪽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합의가 안 된다.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다. 그러나 어렵게 살려놓은 촛불, 올림픽이란, 평화올림픽이란 촛불을 지금 이런 거로 국내까지 반대하는 거로 하면 안 되니까 8월달에 합체가, 매년 하는 거로 8월달에 같이 합체가 합시다. 그 한미 군사훈련을 4월달하고 또 8월달 하느니 8월에 합체하자고 하고, 독수리 훈련, 독도 훈련 다 합쳐서 그때 합시다. 그렇게 미루면은
물론 우리에게 엄청난 챌린지는 미국의 반응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 걸 요구할 때는 숨은 계산은 먼저 6.15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PRK 615라는 편명은 바로 김정은이 우리 정부에게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라, 무엇을 양보해라, 무엇을 협력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어렵다라는 압력 겸 메시지 겸 요구이기도 합니다. 김여정이 친서를 들고 올 이유가 없죠. 들고 올 필요도 없죠. 들고 왔다 손치더라도. 설사 들고 왔다 해도 그 내용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6.15 자체에 보면은 북한 핵 없애라는 얘기 없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을 없애라는 얘기 없어요.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남북한이 더 잘 사는 겁니다. 남북한이 평화롭게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리는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겠다. 우리라는 게 한국이, 남쪽이. 북쪽은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을 한미 군사훈련, 주한미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지금 먹혀들고 있습니다. 꼭 무슨 그쪽에 대한 블라디 노즈 코피 작전을 한다는 위협 때문에 먹혀드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제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압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70개월 동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름값 올라가면 가장 힘든 나라가 북한입니다. 유엔 제재 압박에 의해서, 제재에 의해서 기름을 가져올 수 있는 채널도 없어지는데 기름값 올라간다? 그렇다고 중국이 뒤쪽으로 유엔 제재에 합의를 해놔놓고 지금 자기들이 줄인 양을, 지난 제재에 합의하면서 줄인 양을 다시 덧붙이고 옛날처럼 인도적인 지원이라 하면서 북한에게 더 기름을 갖다 주기에는 중국도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인 보복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이 중국이 감당해야 될,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 중국이 감당해야 될 짐이 더 큰지, 북한을 꼬드기고 북한을 도와서 미국에 신경을 거슬리는 게 덕이 더 큰지 중국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은 북한을 핵과 미사일 가지고 있는 것을 서포트하면서 북한을 꼬드겨가지고 미국에 신경을 거슬리는 게 그렇게 덕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뻐서도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국의 중국의 경제를 위해서 (2020년대) 말에 미국을 앞서는 수준의 GNP를 만드는 국가로, GNP를 이루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북한에 목줄을 조르는데 손을 얹었습니다. 사실 사면으로부터의 압박입니다. 사면초가나 경제적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돈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렇게 그드럼을 피우면서 난리를 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부가 나서서 자기에게 금강산도 열어주고 남북 경협도 틀어주고 열어주고 돈 보따리도 갖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돈 갖다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해놓은
남북 정상회담을 이 문재인 정부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볼 때는 이것만큼 남북 정상회담에 자연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르는 훌륭한 고속도로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김정은으로서는 이 사이에 우리가 좀 유엔 제재에 좀 이 옥죄는 강도를 좀 루스하게 완화시키는 시간도 벌자. 그리고 지금 돼가는 여러 가지를 보면 조금만 더 나사를 조이면 한미관계 균열이 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이 틈새를 우리가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그걸 놓칠 리가 없죠. 그 계기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계기로 이용하기 위해서 6월 15일 만나자는 거죠. 만나려면은 뭘 준비해라.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준비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가 저는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종합일간지 기자가 북한에게 수조 원을 준다 약속했다던가 주었다라는 얘기로 지금 청와대에서 기자를 고소고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소고발 허위사실로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자가 얼마나 확정적인 수치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위기상으로 여러 가지로 추정을 그리고 해볼 때에 그게 완전히 구름 잡는 얘기만은 아니다.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 갖다 주겠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이 공짜로 이루어집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봤지 않습니까? 보따리 안 들고 가면 문 안 열어줍니다. 돈 보따리 안 들고 가면. 그걸 또 한 번 바라는 겁니다. 했죠, 우리가 실제로. 30몇 년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김일성 때도 똑같은 짓 했어요. 85년에. 예술단 내려오고 이산가족 만나게 해주고 쇼를 했지만 바로 86년에 어떻게 했어요? 없었던 일 완전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일성이 죽고 난 뒤에 나온 외교문서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레간 대통령이 주한미군 군사력을 정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쪽에 대화를 제의했다. 지금 똑같은 데자뷰예요. 이 데자뷰라고 동아일보의 신석호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생각이 같은 게 아니라 보는 시각이 같습니다. 분석이 같습니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먹혀들다. 이번에는 그보다 덩치가 훨씬 큰 평창올림픽이죠. 남북 간에만 대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쇼를 하고, 우리가 맞장구 쳐지면서 맨발로 뛰어나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북측팀을 맞아주고, 여기까지 벌려놨는데 결승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승점이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근데 그 결승점에 이르는 걸 빈손으로만 유니폼만 입고 뛰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바리 지고 안 가면은 결승점에 테이프를 갖다 대 주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김여정이 뭘 가져올 것인가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김여정이 가지고 온 친서는 바로 PRK610이라는 편명으로서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인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6월 15일 날 남북한이 만나고 싶다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김정은이가 보내는 친서의 내용입니다. 그게 친서의 내용이 따로 종이로 안 써도 편명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올림픽 이후에 분위기를 보면 알 것입니다.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6월 중심으로 그 6월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미 군사훈련도 8월 달에 미뤄야 됩니다. 4월 달에 군사훈련하고 어떻게 6월 달이 되겠어요? 돈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6월 달 정상회담하고 남북 정상회담 하고 싶으면은 먼저 제일 첫째 조건으로 미국하고 주한미군하고 한국군이 연합 공동훈련 하지 말라는 것이 김정은의 공개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이 정부가 PRK 615 편명으로 오는 김정은 전용기로 오는 김여정을 그렇게 환대를 했을 때는 김정은에게 보여진 환대하는 모습이 김정은에게 보여지는 의미는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할 준비를 혹은 나의 메시지를 남쪽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준비를 하겠다는 뜻이구나.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 공동훈련 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협력사항에 준비를 하라는 걸 받아들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반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펜스 부통령이 김영남을 만나지 않고 천안함 참배부터 한 그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 함의를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천안함 부통령이 천안함을 찾아갈 때에 문 대통령도 김여정을 환대하는 만큼 펜스 부통령을 환대해서 천안함까지 같이 가서 참배를 하고 올림픽을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정이 친서를 들고 올 이유가 없죠. 들고 올 필요도 없죠. 들고 왔다 손치더라도 설사 들고 왔다 해도 그 내용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6.15 자체에 보면은 북한 핵 없애라는 얘기 없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을 없애라는 얘기 없어요.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남북한이 더 잘 사는 겁니다. 남북한이 평화롭게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리는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겠다. 우리라는 게 한국이, 남쪽이. 북쪽은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을 한미 군사훈련, 주한미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지금 먹혀들고 있습니다. 꼭 무슨 그쪽에 대한 블라디 노즈 코피 작전을 한다는 위협 때문에 먹혀드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제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압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70개월 동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름값 올라가면 가장 힘든 나라가 북한입니다. 유엔 제재 압박에 의해서 기름을 가져올 수 있는 채널도 없어지는데 기름값 올라간다? 그렇다고 중국이 뒤쪽으로 유엔 제재에 합의를 해놔놓고 지금 자기들이 줄인 양을 지난 제재에 합의하면서 줄인 양을 다시 덧붙이고 옛날처럼 인도적인 지원이라 하면서 북한에게 더 기름을 갖다 주기에는 중국도 여러가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인 보복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이 중국이 감당해야 될,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 중국이 감당해야 될 짐이 더 큰지, 북한을 꼬드기고 북한을 도와서 미국에 신경을 거슬리는 게 덕이 더 큰지 중국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은 북한을 핵과 미사일 가지고 있는 것을
스포트 하면서 북한을 꼬덕여가지고 미국에 신경을 거슬리는 게 그렇게 덕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뻐서도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국의 중국의 경제를 위해서 (2020년대) 말에 미국을 앞서는 수준의 GNP를 만드는 국가로, GNP를 이루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북한에 목줄을 조르는데 손을 얹었습니다. 사실 사면으로부터의 압박입니다. 사면초가나 경제적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돈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렇게 그드럼을 피우면서 난리를 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남북한끼리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을 논하고 6.15예요. 6.15. CNN이 8월 15일 전후로 해서 한다라는 얘기했을 때 청와대가 너무 나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그것도 모르냐 하고 콧방귀를 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8월 15일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계획하는 것, 김정은과 같이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4월달 한미 군사훈련 어렵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김정은이 전대 반대한다. 이미 미국도 보지 않냐. 김정은이 올림픽 전후로 해서 이미 올림픽 전에부터 올림픽 하기 전까지 그리고 올림픽 시작 기간에도 계속 이 끝나고 난 뒤에 한미 군사 공동훈련 하면은 남북한 간의 대화는 더 이상 없다. 훨씬 더 이 올림픽 전보다도 더 올림픽 이전보다도 더한 그런 냉각 무드로 갈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올림픽 끝나고 한미 군사 공동훈련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달로 미룬 이유가 뭐겠습니까? 농사철입니다. 농사가 시작됩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논밭에 전차가 굴러가서 농사 못 짓게 한다. 들고 일어나면 이 정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북쪽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합의가 안 된다.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다. 그러나 어렵게 살려놓은 촛불, 올림픽이란 평화올림픽이란 촛불을 지금 이런 거로 국내까지 반대하는 거로 하면 안 되니까 8월달에 합쳐가 매년 하는 거로 8월달에 같이 합쳐가 합시다. 그 한미 군사훈련을 4월달하고 또 8월달 하느니 8월에 합쳐하자고 하고 독수리 훈련, 독도 훈련 다 합쳐서 그때 합시다. 그렇게 미루면은 물론 우리에게 엄청난 챌린지는 미국의 반응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 걸 요구할 때는 숨은 계산은 먼저 6.15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PRK 615라는 편명은 바로 김정은이 우리 정부에게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라, 무엇을 양보해라, 무엇을 협력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어렵다라는 압력 겸 메시지 겸 요구이기도 합니다. 김여재인 대통령이 문정부가 나서서 자기에게 금강산도 열어주고 남북 경협도 틀어주고
열어주고 돈 보따리도 갖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돈 갖다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해놓은 남북 정상회담을 이 문재인 정부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볼 때는 이것만큼 남북 정상회담에 자연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르는 훌륭한 고속도로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김정은으로서는 이 사이에 우리가 좀 유엔 제재에 좀 이 옥죄는 강도를 좀 루스하게 완화시키는 시간도 벌자. 그리고 지금 돼가는 여러 가지를 보면 조금만 더 나사를 조이면 한미관계 균열이 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이 틈새를 우리가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그걸 놓칠 리가 없죠. 그 계기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계기로 이용하기 위해서 6월 15일 만나자는 거죠. 만나려면은 뭘 준비해라.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준비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가 저는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종합일간지 기자가 북한에게 수조 원을 준다 약속했다던가 주었다라는 얘기로 지금 청와대에서 그 기자를 고소고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소고발 허위사실로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자가 얼마나 확정적인 수치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위기상으로 여러 가지로 추정을 그리고 해볼 때에 그게 완전히 구름 잡는 얘기만은 아니다.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 갖다 주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공짜로 이루어집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봤지 않습니까? 보따리 안 들고 가면 문 안 열어줍니다. 돈 보따리 안 들고 가면. 그걸 또 한 번 바라는 겁니다. 했죠, 우리가 실제로. 30몇 년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김일성 때도 똑같은 짓 했어요. 85년에 예술단 내려오고 이산가족 만나게 해주고 쇼를 했지만, 바로 86년에 어떻게 했어요? 없었던 일 완전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일성이 죽고 난 뒤에 나온 외교문서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관심이 지금 평창에 쏠려 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평창에 가 있는데, 그 평창에 이목이 가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짜 이 올림픽이라는 축전을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많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국내 언론이나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평창 올림픽이 아니고 평창 사실은 하나의 정상회담, 정치 올림픽 이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각도 아닙니다. 그 부분도 아주 큰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특히 미국발 여러 외신들은 도대체 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의 한미관계라든가 미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과 북한의 김영남 사이에 공식적인 공개적인 인사도 악수도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유도, 사실 단순한 그 행동의 악수뿐만 아니라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북한이 생각하는 사이에 어떤 올림픽 이후의 생각에 접점이 있을까 아니면은 불가능할까, 이것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 한 장으로 앞을 내다보자,
그림이라는 건 악수를 하거나 뭐 같이 미소를 짓거나 말을 건네는 그림 한 장으로 향후 올림픽 이후의 관계를 예상해 보자는 것, 점쳐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미 뭐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간의 공식적인 어떤 공개적인 악수도 대화도 없을 만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CNN 방송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뭐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근거로 이렇게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문 대통령 김여정은 오늘 10일 청와대 오찬에서 김여정이 문 대통령에게 8.15 남북 간이 만날 것을 즉 문 대통령의 방북을 제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혹은 낌새들을 추측을 혹은 분석을 내놓자 청와대는 너무 나간 얘기다 라고 일축했는데 저는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5일? 웃기지 마. 우린 그보다 훨씬 전에 생각하고 있어. 6월 15일로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너무 나간 얘기다라고 얘기한 건 그 얘기 안 해도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괜히 쓸데없이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그런 방송 내가지고 딴 데로 관심 쏟도록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자극하지 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은손으로 촛불을 후후 불듯이 촛불 꺼지지 않도록 애쓰듯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의미로 지금 너무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황급하게 CNN이 방송하자마자 바로 황급하게 너무 나갔다라는 얘기 자체가 뭔가 거짓말하고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움찔해하는 행동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여정이 오기 전에 사실 뭐 김여정 온다는 것은 1월 초부터 나온 얘기도 아니고 거의 1월 말에도 나오지 않다가 여러가지 남북한 간의 분위기가 누가 오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누가 오니까 하니까 김영남이 막 우리가 뭐 체룡에만 와도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데 김영남이 온다니까 실제로의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을 넘어서서 어쨌든 김영남은 북한의 행정수반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데 사실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 것도 쇼 아니겠습니까? 이미 올 것을 남북한 간에 다 물밑으로 합의해놓고 김여정도 뚱딴지같이 온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사전에 상당 부분 합의가 돼 있는데 분위기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내세우는 무대에 올리는 인물을 조금 바꾸고 격을 조금 바꿔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는 계속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안이 와서 받아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안을 와서 받아주고 그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빤하게 보이는 하나의 익스큐즈 내지는 정말 너무 좀 영어로 말해서 transparent lie 속이 빤하게 들여다보는 얄팍한 변명 내지는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언론에서 계속 김여정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 것인가 분명히 김정은의 친서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많이 뭐 떠들고 기사화도 하고 추측도 하는데 그 추측할 게 뭐 있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어요. 친서 내용이 이미 세상에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뭡니까? 김정은 전용기 PRK 6.15 편을 타고 김여정, 김영남을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친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PRK? DPRK입니까? DPRK. 북한이란 뜻이에요. 북한. 그리고 그게 김정은 전용기인데 6.15입니다. 6월 15일입니다. 왜 우리는 많은 언론들이 8.15 좀 할까요? 8.15 안 합니다. 6.15에 합니다. 6.15. 6.15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북한과 남쪽이 지금 물밑 외교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 전용기 한편으로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15 때 북한이 우리한테 8.15에 만나자 해가 북한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뚜렷하죠? 김정은이 6.15를 해야 6.15 정신의 근거해서 이것도 보태라, 이것도 열어라, 저것도 협력해라. 수조 원의 돈이 듭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스를 하려면은.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오이사 조치, 경제적 협력, 금강산 관광사업 여는 거